반응이 좋았잖아요. 저희 영상에도 많이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독조를 불문하는 여우대. 영어 댓글 이제 이준호의 발목을 부여잡고 내가 글로벌 스타로 나가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Thank you for you. 드라마 끝났어요. 그거 한 100부자로 늘려주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빨리 끝나? 근데 아직 사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요? 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 영상을 보고 질문들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네. 사랑을 제가 안 했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다만 절절한데 막 너무너무 절절한데 다만 그렇게만 보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 여러 각도를 같이 봐야 된다 정도 얘기했는데 그것도 있어요. 사랑을 잘 모르시네. 참나. 그건 정말 굉장히 불쾌한 발언이고 저번에 방송을 찍으면서 너무 내가 그들의 사랑에 대해서 디테일이 부족했나 해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이제 여러 기록들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둘의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수학 문제를 풀면서 놀고 담소 나누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지적인 취미를 함께 즐겼다 이런 구절이 아주 예외적으로 나와요. 추론컨대 의빈성 씨는 신분이 좀 낮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총명했고 그러한 총명한 미에 대해서 굉장히 정조가 반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들만의 소소한 지적인 즐거움 속에서 사랑을 키워갔다 이것만큼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조선 후기로 가면 실제 통계 조사해 보면 조선 전기에 비해서 왕실의 출산율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후궁들을 별로 안 두고 이 사대부가에서 후궁들을 왕가에 넣기 싫어해요. 왜냐면 후궁과 중전의 차이가 굉장히 커져 버려요. 중전 위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은 지금 중전이 어리고 충분히 출산 가능성이 있는데 그 상태에 내가 총애를 받으면서 뭔가를 한다? 아무런 백도 배경도 없는 궁녀가 불가능하잖아요. 두 번째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홍구경이라는 존재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또 내가 뭔가를 한다?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에서는 의빈성 씨도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하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 반대편에서 정조도 본인이 정말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맞는 것 같다.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 뭐냐면 그렇게 함께 인내해서 서로가 하나가 됐잖아. 지혜로운 사람. 아름답지 않아요? 현명함이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홍구경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살아 생전에는 약간 정조한테 집착을 보이면서 성동일로 약간 견제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 삼각관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조와 실제 홍구경의 관계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모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조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홍구경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는데 진정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수화라는 것은 내 마음을 먼저 읽어주고 내 마음을 읽지만 지도자 입장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먼저 결행을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대신 책임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홍구경의 아주 과감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조 옆에는 홍구경 외에 각양의 분파의 리더들 혹은 차세대 리더들이 같이 있었어요. 서명선이나 김종수 같은 다른 분파의 리더들은 결국 정조를 집권하는 것에 집중했고 그 다음엔 말 그대로 정조의 통치 지향성과 자기 붕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속 탕평 정치 혹은 어떤 주도권 경쟁 싸움을 하면서 게임의 룰을 지킨 거거든. 근데 유일하게 홍구경은 게임의 룰을 깬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력을 전행하는 거 혹은 어거지로 뭐 자기 여동생을 꽂아 넣어가지고 더 큰 권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 홍구경이 지나친 거죠. 그리고 그 지나침은 정조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룰을 깨버리면 폭주가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가 있다는 거고 사실 정조는 그 피해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이잖아요. 그로 인한 자기의 엄청난 고통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홍구경을 또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비극적인 아픔이 있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조하면 이제 정약용이 떠오르잖아요. 이번 작품에 이제 별로 중요하게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권력을 잡을 때 필요한 인재와 권력을 잡은 후에 필요한 인재는 달라요. 냉정하죠. 네. 권력을 잡을 때 필요한 인재는 과감한 결단, 앞장서서 싸우고 목숨 걸고 적을 무찌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권력을 잡은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정조는 이상주의자잖아요. 제대로 된 통치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과감함보다도 정치의 룰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그러면서 정조의 눈높이에 맞는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 정약용 같은 사람들이 또
총애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아유 저 홍구경이가 저게 원래 좋았는데 타락했네 혹은 쟤 원래부터 이상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또 전체를 따져보면 냉정한 정치의 복판에서 한 야망가가 버림받는 과정. 어차피 드라마는 모든 걸 다 표현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감성이 이렇게 막 돌더라고요. 드라마는 끝났는데 네, 역사는 또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유리성 씨는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정조 너무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딱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수원 화성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화성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가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화성을 지을 때 정약용이 막 머리를 쓰면서 거중기를 막 만들고 혹은 이제 거기에 이제 딱 끝난 다음에 막 배다리를 만들어서 막 쫙 갖다더라 이렇게 이제 화려한 측면을 생각하는데 보통 조선은 부역제도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조선의 남성들은 성인 남성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노동을 해야 돼요. 의무예요. 심지어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 와서 일할 도구랑 식사, 먹을거리도 본인이 준비해 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지금은 정말 이건 뭐 열정페이도 아니고 완전 착취인데 그땐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선후기에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정조가 일찍 인지하고 있었고 이 수원 화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쉽게 말하면 노동자처럼 처우를 해준 거죠. 조선의 왕이 그런 사고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급여를 주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더 빠르게 훨씬 더 정교하게 지어졌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약용을 비롯한 여러 엘리트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 때 가장 최고 수준의 축성술이 이제 다 포함이 된 좋은 성을 만들었다. 수원 화성을 지을 적에 단순하게 건물만 그 성만 지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군사 부대를 파견하면서 그들한테 둔전을 줘요. 그러니까 둔전이 뭐냐면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군대가 주둔하되 평소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고 또 그곳에다가 시정 같은 상거리 장터를 만들어줘요. 복합 기능 도시가 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하는 게 숙종 때부터거든요. 근데 사실은 조선 후기 숙종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서울 집중성이 너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자와 권력이라는 게 다 서울로 몰려들어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였었거든요. 근데 수원에다 화성을 지었다. 이건 앞으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주제긴 하지만 정조 나름대로의 몸부림이 오늘날 우리 사회 이 모든 것들이 강남공화국 서울 집중성을 띠는 이 사회에서 혹은 모든 것들에서 지나칠 정도의 어떤 경제적 문제 위기가 발생하는 이 상황에서 야 정조의 문제의식이 오늘 우리 문제의식이랑 비슷하네. 단순하게 정조만이 아니라 조선 후기를 살았었던 수많은 실학자들 박재가, 박지원, 정약용 그런 사람들의 고전적인 텍스트도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한강대교 쪽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노량진 넘어가는 그쪽 길로 이렇게 넘어가서 수원 화성 한번 가보세요. 정조가 수원 행차할 때 잠시 머물던 행궁도 있어요. 거기 지금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저쪽에다 내가 신도시를 만들었으니까 가서 봐야지 이게 아니라 가면서 상원과 격쟁이란 거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가다가 막 백성들이 막 꽹가리치면서 전하우랑이다! 막 이러면 와봐 뭔 얘기야? 쫙 들어주면서 얘기 들으면 이거 문제 있네 해서 자 지방간 검토해봐 해서 해결해주고 행차 과정 자체가 민중의 목소리를 들어가는 과정들. 정조가 가장 그걸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누굴 모시고 가요?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거든요. 노론 측의 대표적인 여류 인사인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그 끝에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나름대로 그 시대 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던 거잖아요. 한 시대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그거를 자기가 사력을 다해서 좀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엄마와 노론과 소론과 나라는 그 시대의 갈등을 해결하면서도 업적을 내기 위한 그 어마어마한 도전이 사실은 수원 화성 작업이고 수원까지 가는 그 행차의 작업들이거든요. 드라마를 다 보고 난다면 편안하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또 이제 이와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역사 이야기 같은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좀 느낌 되게 좋지 않을까? 어찌됐건 이 작품이 오랜만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촉매제가 됐고 개인적으로는 정조라는 위대했던 인간 자기 한계나 사회적 조건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한 인간의 분투기가 또 잘 묘사가 된 것 같고 근데 그 속에 정말 이렇게 진실 어린 사랑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뿌듯했어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는 계속 관심 가져달라는 것. 그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는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에 대한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반대편에선 그런 문화적 상상력을 가능하게끔 하는 한국 역사의 저력, 전통 문화의 매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톡톡히 해설자 노릇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서울 코리아. 역사 너무 재밌어요.